개발자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로 챗 GPT, 뭐 코파일럿, 커서, 뭐 윈드서퍼, 클로드 이런 도구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개발자의 업무 효율과 공부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모두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 역시 AI를 사용하면서 편리함도 많이 느꼈고 효율적인 부분도 많았는데 두려움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혹시 연초에 태준님께서 하신 얘기 기억하실까요? 그 메타와 구글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런 회사에서는 AI를 사용하면서 주니어 개발자를 잘 뽑지 않고 있다. 기존의 주니어 개발자들이 맡던 업무의 대부분이 이제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내가 할 일이 점점 줄어들까? 앞으로 개발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태수님 얘기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태수님께서 연초에 얘기해 주셨던 네, 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개발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고민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일단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 이러다가 잘리지 않을까, 개발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AI 도구들이 나왔는데 이런 도구들을 어떤 도구를 써야 하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는 그리고 내 실제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내가 주니어 개발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내 포지션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주니어 개발자에게 긍정적인 기회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주니어 개발자, 좀 MZ 세대라고 하죠. 이제 빠른 학습력과 유연한 사고방식 같은 걸로 이제 빠른 적응력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도구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적응력으로 오히려 이런 AI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자세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탄탄한 기초와 문제 해결력, 그리고 AI 도구 적응력,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태도가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역량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AI는 이제 더 이상 주니어 개발자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든든한 동료이자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래요? 먼저 탄탄한 기초와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물론 중요한 역량이었고요. AI 시대에도 이제 변하지 않는 개발자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그래도 이제 결국 적절한 문제나 입력을 주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아니면 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AI한테 효과적으로, 순차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 AI가 준 이제 답변, 해결책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아닌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결과물에서 오류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AI 도구 적응력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 또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AI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도입해서 이제 자신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개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도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기존에 익숙했던 이제 아니야 내가 원래 쓰던 도구만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이제 새로운 기능도 있고 아니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AI 도구도 사용해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한 무료 버전 같은 것도 이제 한 2주 정도 사용해보고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적어두었는데 다른 개발자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세요가 적어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슬랙 채널의 AI 툴스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활용 사례 등을 잘 올려주고 계시죠. 이 부분에 관한 사례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템포입니다. AI 시대에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스스로 본인이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이제 AI가 이렇게 답변을 딱 줬을 때, 복사 붙여넣기, 잘 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어떤 면에서 이 코드가 이전보다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처럼 이제 AI와 함께 학습하면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AI한테 무엇을 물어볼지 아는 것이 모든 답을 외우는 것보다는 중요해졌습니다. 그 질문을 만들어내는 힘이 이런 지속적인 학습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니어 개발자를 위한 AI 활용법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업무와 학습 과정에서 AI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예시와 그런 걸 가져오려고 했으나 이전까지 이제 많이 AI에 관련된 인사이트 톡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AI 활용법에 대해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AI 관련 내용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는 이제 AI 툴스에서 이제 만들어 두신 도구 같은 걸 활용한 거나 아니면 약간 간단한 예제 같은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코드 작성 보조입니다. 코드 자동 완성, 반복적인 CRUD, 함수 클래스 뼈대 작성 이런 거 너무 기본적이죠. 이런 자동 완성 없이는 이제 코드를 작성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저도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언어 프레임워크 사용 부분은요. 이제 저희 그 채널에 보시면 그 비개발자이신 분들도 AI랑 파이썬, 바이브 코딩 이런 걸 이용해서 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서 올려주신 사례가 있죠. 그렇듯 아예 모르는 언어나 익숙하지 않은 기술도 이런 AI의 안내를 따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ER에서 리액트 같은 게 있는 를 가끔 사용하는데 그럴 때도 이제 리액트를 잘 안 써봐서 모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럴 때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구성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코드 주석 및 문서화입니다. 이 코드 주석이 사실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거나 분석, 추가 개발할 때 용이하잖아요. 근데 사실 코드 주석을 이제 꼼꼼히 작성하는 게 귀찮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AI한테 요청을 하면 이제 꼼꼼하게 작성을 대신 해줍니다. 그리고 코드 품질 및 효율성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많이 개발자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AI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더 좋은 코드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조건문, 반복문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의 개선 아니면 이제 본인의 코드를 이제 AI한테 물어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좋은지 구조적 개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작성한 코드를 이제 AI한테 물어봤는데 개선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알려주면 약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지 않나요? 맞아, 나 좀 잘 작성했네? 약간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서 예,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실천 팁을 드리자면 코드 개선 요청을 할 때 이 코드의 문제점을 먼저 알려줘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줘 라고 요청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코드 생성 부분입니다. 기존 코드에 대한 단위 통합 테스트를 쉽게 AI가 생성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커서를 통해서 코드와 피그마 디자인을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제안해 주었다는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테스트 업무의 초기 준비 단계를 보완하고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다음은 이제 AI 에이전트에서 파이썬 코드를 기반으로 AI가 API 엔드포인트에 대한 API 테스트를 작성하도록 작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테스트 코드 작성 부분도 번거로울 때가 많은데 AI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페이지 생성 부분입니다. 이미지나 간단한 요청으로 HTML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이미지를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참고할 만한 EBS 스타일의 점검 페이지 화면 만들어줘 라고 그냥 이렇게 멘트로만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사용 가능해 보이는 수준의 HTML 코드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었고, 오른쪽 위에 두 번째를 보시면 이때는 이미지도 넣고 홈보 박스에 따라 설문 항목을 표시해줘 라는 요청도 같이 넣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화면 틀과 간단한 기능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제가 AI 제품 개발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화면인데요. 이렇게 팝업을 띄우는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 팝업 부분을 이제 AI한테 요청해서 팝업 디자인이나 아니면 각종 DIB 같은 거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DB 쿼리 생성입니다. 반복적인 쿼리를 일괄 생성할 때나 아니면 DB 차이에 따른 쿼리 변환 이럴 때도 AI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들은 다르고 리뷰 아이디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여 건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인서트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때 일괄 생성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제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반복적인 귀찮은 작업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 예시는 이제 포스트그레에서 오라클 변환한 예시입니다. 오라클, 포스트그리 뭐 이런 거 다 문법이 다르잖아요. 이럴 때 이제 AI한테 요청해서 좀 복잡한 쿼리 같은 경우 조금 더 간편하게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DB 쿼리 변환을 했을 때는 테스트를 꼭 꼼꼼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부 및 학습 도우미로서의 활용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언어, 프레임워크를 배울 때도 도움이 되지만 모르는 개념 같은 것도 쉽게,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던 언어에서의 모르는 개념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나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함수 이런 것도 자연어 물어보고 예제를 받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1대1로 튜터링처럼 대화하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및 기술 자료 요약 부분인데요. 이제 유튜브 요약해주는 AI도 생겼죠. 릴리즈 AI랑 리튼 AI인가? 여튼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간편히 요약을 해가지고 좀 더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각종 기술 문서나 지식 블로그 같은 것도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도 요약을 요청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문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패치 파일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 주셔서 해당 도구를 사용한 사례를 들고 왔어요. 이렇게 M톡 패치 파일 자동 생성기와 ER 패치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 주셨는데 두 분 다 모두 이제 AI와 바이브 코딩 이런 거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동화 도구를 사용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원래는 저희 팀에서 다른 팀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패치 파일을 일일이 하나씩 따고 백업도 하나씩 하고 경로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락 파일이 생길 수도 있고 소요 시간도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패치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U+ 작업할 때 패치 파일 같은 거를 빠르게 따서 이제 누락을 최대한 적게 하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자동 생성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스프린트 보고서나 아니면 다른 여러 문서 같은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치나 뭐 날짜, 아니면 작업 내용 이런 걸 적으면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저희 지금 구글 닥스에 제미나이를 넣었죠. 그래서 제미나이 많이 활용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문서를 생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 자동화 부분입니다. 이것도 PR 에이전트가 저희 코드 리뷰 봇이 생겼어요. 석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용남님이 저희 이 팀에 레포지토리 몇 개 적용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담당하는 플러스랑 카카오뱅크 프로젝트가 해당이 되어 있어서 이 코드 리뷰 봇으로 이제 리뷰를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코드 리뷰 PR을 올려도 이제 팀원분들이 바쁘시거나 하면 조금 리뷰가 늦게 달리거나 아니면 좀 지연되거나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봇을 설정을 해두면 거의 1분 미만 몇 초 안에 리뷰가 바로바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뭐 오류나 아니면 문제점 같은 거를 빠르게 파악하기 좋고
코드 리뷰가 지연되지 않아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자동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슬랙 워크플로우 정말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간단하게는 스프린트 플래닝 알림 같은 기간적인 알림부터 그다음에 장애나 오류 등록 같은 상태 알림 이런 것도 받아볼 수 있는데 상태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대로였으면 일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게 불편했을 텐데 이렇게 생겨서 장애나 이런 거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D팀에서 오픈소스 워크플로우 자동화 툴 엠파렌을 배포해 주셨죠. 그래서 이거 엠파렌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들을 만들어 보고 계신 걸로 아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호진님이 작업을 하셔서 그 언급으로 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사례가 있죠. 그리고 문서 및 협업 능력 강화 부분입니다. 발표 자료 및 기타 문서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그 발표를 조금 무서워하기도 하고 발표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발표 자료 같은 걸 만드는 거에 굉장히 능숙하지 못한데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발표 내용과 이 보고 계시는 PPT 초안은 모두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좀 더 이런 발표 자료 작성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할 수 있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품질 향상 부분에서는 이제 고객사랑 뭐 메일로 대화하거나 이럴 때 직접적인 멘트로 말하면 서로 약간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쿠션 멘트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요청할 수도 있고 이게 대표적으로 쓰면 좋았던 게 저희 리뷰 기간이 이미 끝나가지고 저희 그 건우님한테 리뷰 가이드 다 받으셨을까요? 그때 리뷰 가이드에서 좋은 리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AI한테 학습시켜서 학습시켜서 이런 리뷰가 좋은 리뷰야 라고 하고 이제 본인이 작성한 리뷰를 넣어서 이제 이런 거 반영해줘 이렇게 좀 뭐를 고쳐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리뷰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인 내용인데 이게 AI 줄스 채널에 올라온 내용인데 그 반응이 별로 없어서 그 놓친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내용이라 소개하기 위해 들고 왔고요. 그 AI 도구별 테스트 결과랑 AI 도구별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도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본인이 다 쓰기 힘들잖아요. 너무 많고 막 돈도 들고 그럴 때 이제 다른 분들의 후기를 참고하셔서 본인한테 적합한 AI 도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생략되었는데 슬랙에 그냥 테스트나 아니면 이렇게 AI 도구별 후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계획인데요. AI는 주니어 개발자에게 위기가 아니고 더 빠르게,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AI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내 일과 성장의 주체적 도구로 삼아서 활용하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탄탄한 기본기와 AI 도구 활용 능력, 지속적인 학습 태도가 있으면 대체 불가능한 개발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AI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개발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례를 제공해 주신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자기들 느낌이 웨어하우스 창고 일하는 사람 같대요. 아마존에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좀 날고 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날고 기는 급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 웨어하우스 창고 정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미래거든요. 지금 우리 효정님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툴을 쓰고 뭐 이래서 훌륭한 AI를 잘 쓰는 엔지니어가 되겠다는데 저거는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써가지고 결론적으로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코드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 그죠? 도대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미래가 뭐냐?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게 수학자, 물리학자가 없어져요. AI가 가져갈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수학하고 물리학 없어지면 소프트웨어 코딩은 정확하게 수학의 서브세트예요. 수학 아니야? 이거 수학 안에서 노는 거예요. 표현이 여러분 되게 복잡하니까 나는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본질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게 그 큰 고민의 토픽입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자면 AI가 능력이 있어지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빨리 해고해야지.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가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더 좋은, 근데 길은 보이는데 너무 힘든 길이에요. 아까 우리 효정님 여러 가지 토픽이 있어가지고 난 저걸 잘하면은 그죠? 어 내가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가 돼서 그죠? 뭐 이런 이제 그런 토픽을 딱 찍는다면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AI로 예를 들면 테스팅을 잘한다, 코드를 잘 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그 어디에요? 그 프리세일즈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지금 우리 AI 뭐 만들어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준비했다. 20명, 10명 되는 조직이 우리랑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나와요. AI 다 있대. AI 요즘 없는 데가 어딨냐. 이래. 그럼 우리 AI에 지금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도 많이 넣었는데 거기는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회사가 똑같은 걸 가지고 나와. 그럼 뭐냐 이거 뭐야? 도대체 AI 팀은 많은 팀이고 중요도는 뭐야? 다른 데는 훨씬 더 작은 조직에서 몇 명도 없는 애들도 다 가지고 나오는데. 그죠? 도대체 이게 딜레마 이 숙제를 어디서 해결하냐 이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좀 힘든 토픽인데 자기 회사가 뭐 하는지가 되게 많이 영향을 미쳐요. 우리 회사는요. 예를 들자면은 한 영역이 뭔가 하면 보험회사가 매출이 20조가 나는 보험회사가 있다면 그중에 반이 10조 정도가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10조의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디웍스 제품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회사한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다녔는데 어제 드디어 그 보험회사 그쪽 부분에 애로사항이 이만큼 왔는데 딱 머릿속에 드는데 챗 GPT 시켜가지고 챗 GPT한테 보험업을 약간 묘사를 하고 여기에서 그 회사의 애로사항을 상위 레벨부터 하위 레벨로 분류해서 한번 너 정리해줘 라고 AI한테 시키고 싶었거든요. BD 들었죠? BD 하라고요. 리포트 30분 안에. 그 지금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거랑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뭐예요? 사실 제일 기초가 요거는 이제 내가 짧게 하고 요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CEO님이 나중에 커버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요청하는 게 아키텍처 통과해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시험 통과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실 가야 되는 길 중에 큰 도전 중에 하나고요. 그 기초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회사가 근무하는 도메인에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우님이 우리 AI 처음 시작할 때 정우님이 AI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어떻게 될 겁니다 할 때 제일 마지막 말이 뭐였는가 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그 본인이 근무하는 도메인에 업무 문제를 자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줄가를 그거를 주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용은 뭔가 하면 누군가 일이 주어져 있고 그거를
AI 툴을 쓰고 AI 뭐를 쓰고 AI 뭐를 써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분이 없어. 고객 도메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원님 그 우리 처음 그거 여기 우리 녹음하자. 네. 녹음하면 정원님 AI 섹션에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근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고객의 문제랑 나의 기술은 별개의 문제였는데 그 기술은 기계가 이제 점점 더 훨씬 잘합니다. 이거는 달려가는구나. 3개월, 6개월 지나면 확실하게 기계가 더 잘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종사하는 직업 도메인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를 하고 그걸 기계한테 어떻게 시킬 거다라고 하려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일을 시켜봤자 중구난방이거든. 그래서 조금 힘든 길인데요. 근데 이걸 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이게 근데 내공이 한 10년 동안 쌓여야 되는 내공 이슈이기 때문에